예. 다음은 탄소 중립 도시 부산을 위한 환경교육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산 환경교육 네트워크의 대표를 맡고 계신 강호열 대표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산 환경교육 네트워크 강호열 공동대표님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기조발제를 하실 경성대학교 환경경학과 교수님이시고 대저대교 노선최적추진범시민운동법의 공동대표를 맡고 계시는 김해창 교수님께서 탄소중립도시 부산을 위한 환경교육 기조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오후에 부산환경교육 한마당에 참여, 그리고 앞 시간에 우리 이재영 교수님의 아주 큰 틀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탄소중립도시 부산을 위해서 우리 환경교육을 한다면 어떻게 가르치고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실천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도시를 이야기할 때 1900년대부터 전원도시에서 생태도시, 저탄소도시, 아마 우리는 생태도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에코시티라든가 뭐 녹색도시 이런 것이 지속 가능한 발전의 이야기를 방점을 두고 환경과 경제의 공존을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2000년대 들어서는 저탄소도시, 지금 이야기하는 탄소중립도시를 실질적으로 저탄소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돼 있죠.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탄소를 줄이고 흡수하고 앞에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에 방점을 뒀다면 이제는 지속 가능성 그리고 굿 가버넌스를 중시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예전에 이제 박사학위 할 때 그동안에 우리가 탄소 중립 도시의 개념도를 크게 보면 신재생 에너지, 에너지 전략, 대중 친환경, 교통, 환경 교육, 공원 녹지 조성 등을 볼 수 있고 이것이 온실 가스로 보면 배출 인벤토리 목록을 작성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액션 플랜을 세우고 실행하고 피드백하는 이런 것을 기본으로 보고 있죠. 이제 작년에 우리나라도 탄소 중립 전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저탄소 사회로 전환, 기후변화 대응, 기후변화 적응 체제 구축을 하지만 대체로 나온 탄소 중립이 전부 산업화, 아직까지도 지속 가능한 발전에 포인트를 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국내외 탄소 중립 도시를 보면 2050년도 탄소 중립이 목표입니다. 그리고는 2030년도에 그게 중간 단계의 국가 NDC 같은 그런 목표를 세우고 있죠. 부산도 보면 이 탄소 중립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철학적이라든가 그런 것보다는 이 산업 중심의 뭔가가 재생에너지라든가 이런 걸 강조하는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환경교육에서 앞에서 이재영 교수님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탄소 중립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녹색 마인드라고 하는 이 인식이 참 중요하고요. 이 인식이 생활의 어떤 양식, 즉 실천으로 이어져야 하고 그리고 이것이 법제도로 바꾸게 되면서 거꾸로 법제도가 사람 마인드를 바꾼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윤창호 법 같은 게 이제는 음주운전을 함부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이 법이 사람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죠. 뭐 민식이법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제일 먼저 저는 크게 세 가지 오늘의 큰 틀은 적어도 이 녹색 마인드를 그리고 실천을 그다음에 제도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환경교육을 넘어서 앞서 이야기한 법제도화하는 것과 관계 있습니다. 녹색 마인드는 결국은 우리가 지식과 감성이 함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볼 때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라든가 환경과 경제와의 관계, 사회와의 관계, 즉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가 녹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어머니 대지, 어머니 지구, 마더 얼스라든가 이런 인디안의 개념이나 또는 우리나라의 해월 최시영 선생의 천지 부모, 즉 천지가 우리 살아가는 세상의 부모인데 우리가 부모를 자원으로 이용하고 돈 생각하고 유산 이렇게 상속만 생각하고 있는 이런 못난 자식들이죠. 우리 인간들이. 그리고는
우리가 뭐 월든이라든지 또는 슈마흐의 작은 것이 아름답다 같은 이런 생태주의적인 철학에 대해서 정말 많은 걸 배운다면 달라지고, 우리나라의 전통 환경 사상에도 고시래라든가 까치밥, 콩새알 다 자연과 공생하는 그런 사상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런 게 몸에 배였었죠. 그러면 인식을 이제 지구에 대한 인식을 보면 하나뿐인 지구 참 중요하고요. 지구 환경 문제가 복잡하고 이제는 인류세 나아가서 플루토세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기후변화, 기후위기와 지구온난화에 우리 한반도는 어떻고 성장의 한계나 그리고 각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국제 행사, 그다음 국가 SDGs 이런 어떤 목표라든가 부산 지역의 현실 등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이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스웨덴의 청소년 활동가 그레타 툰베리 우리 너무 잘 알죠. 부끄럽습니다. 생태계가 이렇게 무너지고 대멸종에 있는데 이 세계 지도자는 늘 동과 영원한 경제 성장 같은 동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어찌 그럴 수 있느냐. How dare.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게, 이 그레타 툰베리는 아스퍼스 증후군을 갖고 있지만 툰베리가 있는 가정,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는 난민을 받아들이고, 시리아 난민이라든가 인종 편견이 없고 열린 마음을 가진 가족이고, 그리고 툰베리는 학교 교육을 통해서 또는 영상을 통해서 북극곰의 생활이나 태평양의 쓰레기섬을 보고 내가 이래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인식이 오고는 행동으로 바꿨고, 그러면서 육식도 잘 안 하고, 그러고 오페라 가수인 어머니를 일본에 공연 가는데 엄마 같은 사람이 비행기 타고 그래 다니면 되느냐. 얘가 엄마가 유명한 오페라 가수인데 해외 공연을 그 뒤에 포기를 하는 이런 가족의 실천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지. 오로지 툰베리가 환경에 대해서만 우선 시위를 하고 어필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게 종합적으로 인식이 중요하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녹색 마인드 생각은 있지만 과연 생활 실천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이제 시민사회에서는 주로 지금까지는 실천합시다만 무조건 가르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리사이클링 하는 거나 일회용 쓰지 않는 거 이런 것만 했는데, 생활 속에서 간단하게 보면 세 가지로 나누면 됩니다. 즉 자원을 아끼는 거, 전기, 물, 종이 같은 거 아껴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기, 수질, 토양, 쓰레기 같은 오염은 줄여야 되는 거죠. 돈이 들어도. 그 다음에 환경일기나 가계부, 에코쇼핑, 그 다음에 환경여가, 또 환경단체 회원된다든가 오늘 같은 이런 부산환경교육 한마당에 참여하는 것, 이 친환경적인 습관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게 해서 이걸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러한 실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기 때도 장학금을 많이 줘가지고 공부하게 만들고, 또 결석을 하고 이러면은 페널티를 주고,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제대로 쓰는 것이 신상필벌이죠. 이것이 행정, 정책의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인센티브 정책이 여러 가지가 있고 또 페널티 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나중에 소개드릴 거고요. 이런 면에서 볼 때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을 지금은 여러 가지 환경이 있지만 지구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내 몸에 열이 38도, 39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는, 그게 중요하고요. 그랬을 때 앞서 이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지구온난화는 환경적인 차원, 사회적인 차원, 경제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정상, 실태가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우리가 이 마크 라이너스라고 하는 분이 6도시의 악몽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 여기서 1도, 2도 지금 2도 넘어가면 안 되고 특히 1.5도 넘어가면 안 된다. 그것도 산업혁명부터 이번 21세기까지 이야기인데요. 6도시까지도 가지만 우리나라는 문제는 다른 나라보다 거의 1.5배 내지 2배 높다는 거죠. 다른 나라가 1.5도에 거기서 멈춰야 된다면 우리는 지금 거의 3도 정도 가고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멈추실까 하는 문제도 심각하다. 그 다음에는 이런 어떤 온실가스가 어떤 온난화 지수니 또는 지구온난화가 1.5도 안에서 멈춰야 되는 것. 이건 대표적으로 1차 에너지 중에 2050년에 한 60% 정도 이상, 60에서 심하면 80% 정도 재생에너지를 써야 되는 입장이죠. 그리고 지금 유엔 사무총장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위해서 글로벌 연합을 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 세계 금융이 이 파리 협정이나 지속 가능 발전 목표 GDS 쪽에 SDG 쪽에 연계를 해서 탄소세를 도입한다든가 이런 것이 중요하다.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문제, 불평등의 문제도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운동을 이야기한다면, 환경교육을 이야기한다면 환경만 살리자가 아니라 이 사회의 불평등에 대해서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이 SDGs라고 하는 것이 17개 분야를 크게 나눈다면은 이것이 인류의 보편적인 빈곤, 교육, 성평등, 지구 환경 문제, 기후 변화, 환경, 물, 생물, 다양성 문제, 경제 사회 문제, 기술이나 생산 소비, 고용, 법 이런 문제를 종합적인 인식을 어릴 때부터 해와야 되는 것이죠. 그다음 세 번째 이제 탄소 중립 정책을 보면 정말 제대로 만들고 실천하게 해야 되는 것인데 여기서는 백캐스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즉 지금 우리가 거꾸로 어제 우리가 뭐 우주 탐사랄까요? 누리호 이것이 나왔는데 이 경우에 모든 것이 올림픽도 그렇고 백캐스팅이죠. 앞으로 몇 년 뒤에 할 것을 예상을 해놓고 거기서부터 1년 전에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6개월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즉 2030년, 2050년은 2050년을 어떤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가. 즉 1.5도씨 이상 넘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2040년, 2030년에 국가 목표를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그것이 NDC죠. 그리고 2021년 올해에 2025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런 데에 대한 연구가 실질적으로 너무 추상적이고 구체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탄소 포인트 같은 거를 확대, 실질적으로 피부에 느끼게끔 하는 거고, 그다음 기본 소득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만 환경적인 차원에서 탄소세라든가 부유세 등등을 통해서 기본 소득을 실시할 수 있는 부분이나 탄소 배출권의 거래제, 탄소 금융 활성화 같은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다음 우리가 잊고 있는 것, 아까 어머니 지구, 어머니 돼지 이야기를 했는데 농촌이 우리 도시로 보면 어머니예요. 다 시골에서 흔히 말해서 옛날 말로 찐살 팔아가지고 다 대도시에 왔는데 지금 도시인 사람은 농촌을 잊고 있고 농촌에 쓰레기 버릴 생각을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이 농촌을 제대로 살리고 도농 상생이 될 수 있는 그런 데 대한 플랜이 많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탄소 중립을 위한 규제, 배출 부과금을 제대로 강화시키고 탄소세를 내게 하고 에너지, 특히 재생 가능 에너지 법을 독일과 같이 제대로 도입해서 재생 가능 에너지가 제대로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기금을 마련하고 전기요금을 단계적으로 적절하게 현실화해서 인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2012년에 경제사학자 부자가 있어요. 스키델스키 부자가 정말 좋은 삶이란 뭔가 보니까 우리는 기본제에 좀 충실해야 되는데 너무 사치제에 많이 지금은 광고하고 홍보하고 이렇게 하는데 일단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여기서 기본소득 이야기합니다. 먹고 살게 해줘야 되고요. 노동시간 좀 줄여야 되고요. 광고 좀 줄이고 성장 지상주의 좀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부산 환경교육 한마당에 우리 부산이 이러한 어떤 생태 전환 교육의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메니티 개념을 좀 넣어가지고 우리 학교에서 또 지역사회 학교로서 마을 만들기와 탄소 중립 도시를 만드는데 학교가 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어메니티란 말은 심플하게 이야기하면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종합적인 쾌적함입니다. 오늘 이걸 하는 데 있어서도 빛도 있어야 되고 전기도 있어야 되고 공기도 맑아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고 사람도 좋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이라는 어떤 의미로 이야기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환경만 생각하면 숲만 멋지고 공기만 맑으면 되겠지만 그 숲 안에 도둑떼들이 우글우글거리고 실업자가 우글우글 하는 산의 숲이라면 우리 인간에게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 숲에 벤치가 있고 젊은 친구들이 데이트도 하고 이런 그런 형태의 공간을 만드는 것이 어메니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교육청은 생태 전환 교육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 제로 학교를 만들고 있습니다. 부산교육청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 가능한 생태 환경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데 탄소 배출 제로 환경을 만들고 생태 환경 동아리도 만드는데 너무 부분적인 나열이 커서 전체적인, 즉 생태 전환 교육이라든가 무슨 어메니티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가 확실한 게 없어요. 다 하고 있는데 기억되지 않는 그 시민들이 잘 기억하지 못하는 이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육 공간도 제로 에너지 그린 학교, 친환경 녹지 공간도 만들지만 실천을 하는데 교직원부터 학부모 동참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해양 도시 수도 부산이라고 해서 해양 체험 활동도 넣고 있는데 바다뿐만 아니라 산과 강과 바다 이런 것을 통합 프로그램이 좀 필요하겠다 생각을 해서 저는 어메니티 분야는 참 넓거든요. 가장 기초가 생명안전, 자연, 역사문화, 경관의 아름다움, 편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학자, 일본의 학자가 진선미, 우리는 미스 코리아, 미스 이런 데만 알고 있는데 진선미애라고 하는 이런 컨셉을 다시 주워 담고 이걸 생활에서 실천하는 운동으로 어메니티를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교육과 굉장히 밀접합니다. 진이라고 하는 어떤 진리, 진정성, 과학, 지금까지 이분적인 걸 극복하고 실체적인 진실을 찾는 노력이 교육에서 있어야 되고요. 선이라고 하면 공동선으로 보여지는 어떤 이 생물에 대해서 생명 윤리 같은 걸 볼 수 있고요. 아름다움은 건강미부터 우리가 보는 눈에 보이는 건축미도 있지만 인간의 인격미도 있어요. 역사의 아름다움, 역사미도 있어요. 그리고 사랑도 자기 사랑에서부터 가족, 이웃, 지구로 나아가는 이런 어떤 진선미애를 우리가 자기 나름 개성으로 이해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안전에서부터 점점 나아가서 마치 메슬로우의 욕구 이론 같이 최상위의 지구를 생각하는 이런 걸로 아이들을 키워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태적인 리더십을 먼저 키워야 됩니다. 지금 세계는 딜레마가 아니고 트릴레마, 3개 정도 복잡합니다. 학교 수업도 이제는 문과, 이과가 아니라 문과, 이과 통합하는 수렴적이고 발산적인 사고를 동시에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식만이 아니라 과학적인 지식 안다고 지구를 구할 수가 없어요. 생태적인 감수성을 키우기 위해서 지구의 현실도 알고 자연에 대한 들꽃, 갯벌, 숲 이런 탐조 같은 걸 통해서 자연과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판 통합과학이나 통합사회를 좀 제대로 만들고 이제 제가 외국 사례를 보니까 학교 논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직접 참여해가지고 논농사를 짓고 나중에 생물 관찰도 하고 그때는 떡을 만들어서 운동회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초등학교에서는 에너지 문제를 자기 문제로 생각하는 아이를 키워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를 좀 더 활용해보고 독일의 사례는 지렁이를 가지고 모드합니다. 지렁이를 직접 키우면서 쓰레기 처리하고 지렁이를 가지고 글자 만들어가지고 이야기하고 음악 시간에 지렁이의 노래를 만들고 이런 종합적인 문제. 제가 어메니티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밀양의 동명고등학교에서는 어메니티 이걸 동아리 활동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중요한 것이 이 학교의 건물에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은 모두 콘크리트 중심으로 하는 이 분야에서 여기 아까 이야기했죠. 나무를 심고 그 학교에서 키운 편백나무를 가지고 학교에 여러 가지 강당을 만드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학교를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학교를 만들 거냐 하는 스쿨 어메니티 잡지도 일본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모든 걸 이래 하자는 것이 너무나 학생들에게 강요를 해왔어요. 너무나 재미없는 것이죠. 학생이 스스로 주인이 되고 내가 우리 학급에서 앞으로 우리 이렇게 가겠다. 우리 집에 가운을 만드는 마음으로 우리 집 환경헌장을 제가 한 20년 전에 만들어 봤는데 아이들과 함께 이런 노력을 학교에서 우리 학교, 우리 학반에, 학급에 어떻게 목표를 세우고 우리 학생들 전체 선생님과 공동 목표를 만들고 개인 실천 사항을 만들어가는 노력 이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교 쓰레기 제로 도전 같은 것, 그 다음에 업사이클링 컨테스트, 학교 환경 축제, 대명여고에서는 깡통 찌그러뜨리기라든가 이런 거를 20년 전부터 해왔거든요. 그리고 교육청과 학교가 에너지 줄이는 것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50대 50 프로그램 독일 같은데
유럽에서 주로 잘 쓰는 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학교의 어떤 학생들이 주변에 안전한 통학 또는 우리 집 주변에 어떤 생물들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 학교 텃밭을 앞서 이야기한 10그루 나무 심기 같이 아이들이 한 학교 학생이 졸업하기 전에 한두 그루 나무를 심고 졸업하고 나서 아이 손잡고 와서 이거 엄마 아버지가 심은 나무야 하는 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필요하고, 먹거리 교육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아이들에게 밥상머리 교육을 제대로 해야 되고, 여기에 실질적인 푸드 마일리지 문제, 로컬 푸드 개념을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환경만 애들한테 강조하지 말고 애들이 좀 악기도 하나씩 가지고 재밌게 취미도 가지고 체육도 열심히 해서 신나는 학교가 되고 해서 그 안에 환경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좋은 삶으로 연결돼야 될 것 같고요. 직업도 다양합니다. 아까 같이 문과, 이과 한계없이 다 참여해가지고 다양한 직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끝으로 학교가 마을과 연결을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을에 어떤 보물이 있는지, 문화가, 역사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생활에서 또 불편한 게 뭐가 있는지, 어떤 사람이 우리 주변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지, 사람을 재발견하고, 그 다음에 가능성을,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환경교육의 가장 핵심은 지속 가능성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행복한 사람, 내 한때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행복을 찾자는 노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족이나 돈이나 일이나 커뮤니티나 건강을 제대로 챙길 수 있는 삶, 그래서 재미있는 학교, 그 과정에 지구가 더불어 성장하는 그런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간을 딱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짧은 시간 안에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환경의 문제는 사회 불평등의 문제고 생태적 감수성의 문제고 또 다양한 국제의 여러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부산이 탄소 중립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환경 교육의 가성과 내용이 필요한지에 대한 기조 발제를 해주셔.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그 토론 순서에 준해서 지정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시 환경교육 산업팀의 안영신 팀장님이 지금 부산시가 바라보는 환경교육 어떤 방향으로 갈지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좀 전에 소개를 받은 부산시 환경정책과의 환경교육산업팀장을 맡고 있는 안영신입니다. 예, 이재용 교수님 그리고 그다음에 그 김해찬 교수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발표를 들으면서 제가 이제 환경교육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환경교육의 범주를 너무 이렇게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좀 좁게 잡은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두 분 발표를 쭉 하는 내내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재용 교수님 아까 생태 전환 얘기도 하셨고요. 그다음에 김해찬 교수님 이제 그 생태적 감수성에 관련된 얘기도 하셨는데요.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이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된 이후에 여러 가지 좀 변화되는 모습을 가져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지역의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역 단위의 구군 단위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뭐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여러 가지 제도적인 기반을 내년서부터는 좀 이렇게 다질 수 있도록 우리 시가 더 노력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주민들과 지역 사회 그다음에 학생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교육을 리드해 나갈 수 있는 교육센터를 확대해 나가는 부분을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올해 5개년 환경교육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조금 더 이렇게 환경교육의 범주를 좀 넓히고 세부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금 신경을 쓰고자 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직업환경교육, 그 다음에 평생교육과 관련된 우리 생활 속에서
그다음에 이런 그 직업 생활 속에서 환경 교육이 좀 녹아들 수 있게끔,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 우리 환경 교육을 접목을 시키는 부분을 내년에, 그다음에 이 앞으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좀 챙겨서 협력해 나가겠다고 하는 거를 지금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또 한편 우리가 이제 부산, 울산, 경남 우리 이 메가시티, 그 다음에 공동체의 어떤 이런 개념을 요즘 굉장히 좀 많이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산 지역에 국한하지 말고 부산, 울산, 경남에 환경 교육을 하는 우리 기관들이나 단체나 관계자들이 같이 네트워크를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이렇게 내년서부터는 챙겨 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저희들이 이렇게 큰 욕심을 부리기에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가진 것이 아직 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 그 두 분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생활 속에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이 환경을 넘어서서 굉장히 좀 오늘 보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생명, 환경, 여러 가지 생태 이런 쪽을 좀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거를 저는 오늘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저희들이 이 시에서 좀 챙겨 나가면서 지역 사회와 협력해 가면서 이렇게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속 가능한 지구 행복한 삶, 좀 범주를 넓혀서 고민해야 되겠다는 말씀하셨고, 일단은 지역 활성화 또 불객 네트워크를 통한 다양한 시도에 대한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예, 다음은 부산 교육청의 미래인재교육과의 정경미 장학사님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광역시 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에서 환경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장학사 정경미입니다. 오늘 두 분 교수님의 귀한 말씀 잘 듣고 우리 학교 환경교육을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장학사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그런 걸 느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야기하듯이 기후위기 대응 교육이나 탄소 중립 실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또 얼마나 늦출 수 없고 지금 시급한 상황인가 우리 교육청도 잘 인식하고, 그래서 2021년 올해 역점 과제로 지속 가능한 생태 해양 교육을 역점 과제로 선정해서 추진 중이고, 또 내년에는 더 확대 강화하라는 하고자 지금 내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과정과 연계한 탄소 중립 실천 교육이라든지 또 지역사회와 연계한 생태 전환 교육, 이런 방면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우리 학생들이 좀 더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학교 환경 교육을 받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국 최초로 지역화 환경 교과서를 개발하였습니다. 부산의 환경과 미래라고 개발 마무리 단계에 있고, 오늘 또 이 포럼에 참석하신 우리 김해찬 교수님과 남윤경 교수님의 자문을 받아서 좀 더 완성도를 높여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이 교과서가 내년에는 이제 우리 전체 중학교의 학생들이 좀 더 부산의 새로운 최신 자료와 그리고 부산의 친근한 사진들을 수록된 교과서로 약 100여 개 중학교에서 선택 과목이나 아니면 중학교 자유학년제와 연계해서 좀 더 한 학기 이상 체계적으로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그 환경을 직접 가르칠 우리 선생님들이 부족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우리 교육청도 잘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사회에서 활동 중이신 사회환경 지도사 또는 숲 해설사와 같은 이런 환경 운동가님들을 우리 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코티칭으로 학교에서 이렇게 전문적인 환경을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는 행정적, 재정적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시와 또 우리 부산광역시 환경교육센터나 우리 환경교육 네트워크와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연대를 강화해서 이런 학교와 사회의 그 지역과 연계한 그런 강화가
지속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 그리고 또 희망하는 바입니다. 우리 또 교육청에서는 그 학교 환경 교육 조례를 제정했을 뿐만 아니라 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이순영 위원장님의 발의로 이번에 또 학교 산림 교육 조례를 제정해서 이런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또 잘 운영되고 있는 항리 기후 변화 교육 센터라든지 또 지금 시와 구축 중에 있는 부산 환경 교육 센터, 부산 환경 체험 교육관 이런 센터나 교육관과 같은 물적 인프라 그리고 교과서 개발, 교사 연수 그리고 교수 학습 자료 개발 등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것까지 준비를 착실히 하고 나아가서 우리 학생들이 교수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그 지구 생태계 안에서 상호 공존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런 역량, 환경, 시민성 이런 것들을 잘 갖춘 미래의 성숙한 생태 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더욱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산교육청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환경교육 내용들을 소개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 장 학사님이 잘 그 마인드나 정리가 잘 돼 있는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어쨌든 좀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시민사회나 지역사회에 잘 알려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다음은 그 부산광역시 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순영 위원장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예. 예, 토론은 5분을 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가 저를 예, 역시 잘 들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제가 평소에 또 환경에 대해서 좀 관심이 좀 많은 편이고, 그리고 현재 2000년대의 환경운동연합의 회원으로서 제가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좀 평소 저 스스로 좀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입니다만은, 얼마 전에 자연드림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챌린지를 좀 해주십사 해서 거기도 동참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제가 일회용 빨대를 잘 사용하지 않다가 한 1년이나 한 6개월 전쯤에 그 빨대의 그 편리함을 제가 맛을 알아가지고 운전을 하다 보니까 그 빨대가 없으면 안 됐어서 편해서 하다 보니까 빨대의 맛을 들이게 되었어요. 그 편리함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렇게 회의석상에 생수병을 놓지 않는 걸로 또 우리가 합의를 하고, 이래서 보틀을 놓고 자기 텀블러를 갖다 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인데 한 가지 좀 아쉬움 이실직고하자면, 어제 제가 빨대 하나를 썼습니다. 굉장히 제가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평소 제가 존경하는 김혜창 교수님의 발제를 보면서 환경 일기를 참 쓰면 좋겠다. 그러면 나는 어제 빨대 하나를 썼으므로 또 그 외에도 제가 환경에 오염, 저도 저 자신이 알게도 또 모르게도 환경 오염을 많이 시키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반성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재영 교수님과 김혜장 교수님의 환경에 관한 해박한 어떤 강의들을 들으면서 오늘 참 많이 배워가는 것 같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부산 시민들도 국민들도 또 특히 우리 부산시 의회 의원님들이 오늘 이런 강의를 좀 들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지금 부산시 교육청 그리고 부산시 교육위원회 그리고 뭐 환경교육산업팀 교육이라는 말이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교육은 교육청만의 교육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뭐 교육청 관련한 분들이 또 많이 나오시고 하는데 이 교육이라는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는 저는 교육이 아니면은 사람은 변화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교육은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 교육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부산 우리 국민들 그리고 전 세계인들이 모두 교육을 통해서 인식의 전환을 가져야 되는 그런 교육이다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생활 속에서 우리가 환경 교육을 이러한 것을 시켜보자 하는데 얼마 전 탄소 제로 2050 탄소 제로 선언도 우리 대통령님께서도 하셨는데요.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주저하고 있을 여가도 없는 것 같고 지금 우리가 그 실천을 해야 되는 실천의 강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과연 그러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을 본다면은 제가 그 조례를 제정하는 의무 이행자로서 지금 현재 우선에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는 환경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그 제도적 기반을 어떻게 마련해 줄 것인가를 고민을 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3년 전에 학교 텃밭 조례를 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교육 활성화 조례도 제정을 하고 있고 환경과 관련해서 대춘천 네트워크 회원이기도 하지만 늘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탄소와 관련해서는 또 우리 의회에도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있는데 굉장히 좀 더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지금 환경교육센터를 추진을 하고 계시는 우리 안영신 팀장님께서 그 관련돼서 제 위원회 방에서 한번 논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영신 팀장님께 간곡히 부탁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어른이 됩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팀장님도 중학생 아들이 있어서 그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환경에 대해서 그 정책을 실천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속으로 사실 이렇게 감동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정말 안영신 팀장님은 환경과 관련해서는 정말 이렇게 실천을 해주실 분 같았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와 부산시 교육청 그리고 부산시 의회가 우리 환경 교육을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또 더욱더 실천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노라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저희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도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고 있으니까 좀 든든하고요. 예, 그리고 인식의 전환을 위한 이게 종합적 환경 교육에 대한 의견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게 그 채팅방 실시간 질문도 있어서 좀 핵심적으로 시간을 좀 아껴 주시면은 더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은 부산 환경교육 네트워크 상임 대표를 맡고 있는 차영근 대표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환경교육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환경교육은 생명 존중의 가치와 생태적으로 조화롭고 정의로운 삶의 태도와 실천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 먹는 음식, 에너지, 쓰고 버리는 일상의 모든 것이 환경 생태 문제와 연관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도시에 살고 있는 많은 시민들 또 우리 모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쓰는 전기는 어디서 오는지, 우리가 매일 배출하는 쓰레기는 얼마나 되며 어디로 버려지는지, 우리가 매일 흘러보내는 하수와 폐수들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는지, 이런 것들이 환경교육을 실천해야 할 내용과 시급한 과제들이라고 생각되고 산처럼 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내용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환경, 교육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기후 위기와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를 겪고 있으면서 정말로 이것을 기후 위기로 인식하는가? 그리고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진짜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내 삶을 바꾸는가? 그리고 우리가 문명으로 전환하자고 하면서 기후위기를 초래한 자본주의적인 생산 방식과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수기와 토론은 충분한가? 이런 것이 먼저 우리 사회에 기본적으로 논의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탄소 중립 사회를 위한 환경 교육에 대한 과제와 제안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바꿔야 되잖아요. 어른들이 먼저 변해야 됩니다. 태양광과 전기 요금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죠. 태양광에 대한 가짜 뉴스가 많고 전기 요금을 올리면 큰일 난다고 전 국민적인 저항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환경 교육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또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성장에 대한 논의, 지금도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의로운 전환을 할 우리가 정말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 또 학교를 온실가스 감축의 현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시설 인프라라든지 네트워크 학습과 실천을 통해서 그린 스마트 스쿨이라고 해서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수 학습법을 하고요. 에너지 자립형 그린 스쿨을 만들어서 건물에 태양광을 달고 패시브하우스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직접 재생에너지와 미래 에너지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게 하고요. 또한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회환경 교육을 함께하고 또 학교 시설을 지역과 함께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교육 주체들 간에 오늘같이 이렇게 모여있을 때 협력을 구축하고 서로의 생각들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 자리 오늘 마련돼서 상당히 기쁘다고 생각하는데요. 또 부산시와 시의회에 환경교육에 대한 정책적인 관심을 제고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의원님들이 참석하는 환경교육연구회 등 같은 것도 구성하고요. 환경교육의 아젠다의 정책적인 활성화가 대단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환경교육 강화를 위한 예산 확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들고요. 학교 환경교육과 사회 환경교육의 활성화, 학교 환경교육에서 제일 미래 세대를 위해서 그죠?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앞으로 살아갈 위기의 세상에 대한 가르칠 의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사 연수를 하거나 선생님들을 많이 만났는데 교과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생존의 위기에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 10년 후에 왜 안 가르쳐줬어요? 이렇게 할 때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성장의 한계가 왔다는 것. 자본주의적인 생활 양식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야 되고요. 이런 사회적 갈등과 논쟁이 진행되는 부분에 대한 수기와 토론을 거쳐서 정치적인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제가 에너지시민연대와 토론을 했는데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왜 그레타 툰베리와 같은 아이들이 나오지 않느냐. 제도적인 문제이고 학교에서 담을 쌓고 사회와 격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환경교육의 문제는 이렇게 둑을 트듯이 트고 정말 산재한 문제들을 가감 없이 이야기할 수 있고, 특히나 이 지금 기후위기의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대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교육청 시의회 또 부산시까지 방향성에 대한 종합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부산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의 남윤경 교수님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대학교 과학교육연구소 소장이면서 부산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에 근무하고 있는 남윤경입니다. 저는 이번 토론에 참여하면서 대학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환경교육에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또 반성도 하게 되었습니다. 부산대학교 안에서도 윤리경영전략센터에서 지속가능 발전 아카데미를 통해서 시민과 소통하고 또 환경교육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로 부산대학이 가지고 있는 여러 전문인들과 또 시설들 간의 그 연계성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게 완전히 시민에게 환경교육을 위해서 다 활용되고 또 잘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었다라고는 이제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그 과학교육연구소에서 사회환경 지도사 양성 기관을 환경부에서 지난 10월에 지정받아서 또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운영하면서 사회환경 교육에 이렇게 기여하고자 하고 있고, 또 부산대학교 내에 환경교육센터를 또 설립하고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산 환경교육을 위해서 대학이 가지고 있는 여러 자원들을 나누고 또 소통하는 장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무엇보다 제가 사범대학에 있기 때문에 현장 교사 재교육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담당해서 잘 하시고 계시지만 예비 교사가 환경교육을 위해서 잘 준비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서는 정말 좀 부정적인 그런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 양성 정책에서 이런 환경 소양을 갖출 수 있는 교사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교과와 상관없이 이런 환경 소양 또 세계 시민의식 교육이 사범대학 안에서 또 교사 양성 체제 안에서 교육 과정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마련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가르쳐야 될 이 대상들이 저는 이제 사범대 또 교사 교육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과학과 기술이 또 이런 과학기술 혁명으로 지식이 넘쳐나고 있고, 전 세계 교육 과정이나 또 그런 세계적인 추세 자체가 지식을 가르치기보다는 문제 해결력을 가르친다 이런 쪽으로 많이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역량을 기른다라는 측면에서 환경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학문의 본성이 굉장히 융합적이고 반학문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환경 문제를 각 교과와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런 교육 과정 또 프로그램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또 대학에서 또 연구를 통해서 지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그 교육부 정책에서도 이제 올해 4월에 이제 미래형 교육 과정을 준비하면서 그런 제안들이 발표되었었는데, 그 추진 배경에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또 디지털 혁명, 또 디지털 친화적인 또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불리는 1995년 이후에 출생한 Z세대, 그리고 현재 초등학생 이하 연령인 알파 세대를 타깃으로 해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뭐 핸드폰뿐 아니라 가상현실이나 VR, AR, 또 메타버스 이런 상황에 아주 익숙하고 또 거기에 환호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저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났기 때문에 이 팬데믹 이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 미국의 정보기술연구 자문회사 가트너에서 발표한 5가지 이런 추세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화상 강의나 하이브리드 교육, 또 학습자 맞춤 교육의 AI 인공지능의 사용, 그리고 팬데믹을 지나면서 학습자나 또 이제 교사나 학부모가 모두 이런 하이브리드 상황에 굉장히 적응이 잘 돼 있고, 오히려 지금 현실 세계로 원래 코로나가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굉장히 익숙해지고 거기에 편리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환경교육에 잘 접목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대학에서 고민하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또 개발하고자 노력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교육은 현장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체험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만나는 이런 디지털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환경교육이 준비해 가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또 여러 과학기술이나 공학 과목과의 연계해서 환경적인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 어떻게 학습에 가능한 데이터를 또 만들어내고 또 그것을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개발해 낼지에 대해서 또 교사 교육자로 또 책임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이러한 것들이 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하고 또 소통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부산에 이제 그 사회환경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풀풀이나 시민사회가 중심이 돼서 흘러온 지난 뭐 10년 세월인데, 사실 전문가나 대학의 역할이 사실은 잘 보이지가 않았었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제는 뭐 이렇게 대학의 역할과 전문성들을 협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반갑고요. 또 많은 네트워크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그 부산광역시 그 환경교육센터의 엄경흠 사무처장님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 토론은 저희 최경식 센터장님께서 대신 이제 참석을 해야 되는데 제가 대신 지정 토론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탄소중립 도시 부산을 위한 이제 환경교육이라는 대명제에 하도에 이런 게 저희들은 이 환경교육센터를 맡고 있는 사무국으로서 상당히 환영을 하고 국가와 그리고 그동안 시민사회에서 이루어온 환경교육이 전 국민적인 관심을 가지게 된 점에 대해서 저희 역할이 그만큼 더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저희 센터에서도 이제 이 부산의 성과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환경교육 도시로 지정을 받았고, 그 다음에 또 부산에는 자연 해설사 이제 양성기관도 있고, 그뒤에 이제 부산에 기대했던 사회환경 지도사 양성기관까지도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제 3개 지자체인 부산, 울산, 경남 광역환경교육센터의 사무처장 간에 1차 회의를 거쳤는데 이런 성과물들을 상호 공유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데 1차 합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연내 제3차 환경교육 종합계획을 지자체별로 도입한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같이 교류하고 강력 지자체 간에 이제 교육청에서 학교 환경 교육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례와 민간 사회 교류도 같이 할 수 있는 장을 연내 한번 같이 하는 걸로 합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탄소 환경 교육의 생태 전환 교육의 근본적인 출발을 갖다가 저희들은 내년부터 마을 단위의 환경 학습 공동체를 확대하는데 저희 광역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 올해 하반기부터 수용구 드림 스타트 센터라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 단위의 환경 교육을 거점으로 좀 하실 수 있는 공간들을 이번 시범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환경공단에서도 그 공간을 제공해서 시민들이 환경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제공해 주시기로 하셨고요. 점차적으로 마을 단위와 아파트에서도 이런 환경 교육들이 지역 주민들이 인식을 공감하고 함께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저희들이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부산은 좀 바라보는 타 시도에서도 상당히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산이 민간이 함께 협력해서 이 환경 교육의 우수 모델을 좀 많이 발굴해 가지고 전국이 환경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이런 환경 교육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적인 부분들을 부산이 좀 책임감을 가지고 그 역할을 수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우리 센터에서도 지속적인 이런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각계 연구기관들과 행정, 그다음에 교육청과 시의회의 도움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 광역시의 교육센터 역할이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또 이런 역할들을 통해서 기초와 연결하고 또 시민사회와 행정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부울경에 또 이게 큰 틀에서도 이렇게 좀 접근하겠다는 그런 토론이 있습니다. 지금 그 토론 잘 해주셨고요. 실시간 채팅방에 지금 질문이 올라오고 있는데 질문 내용을 하면은 우리 전문가분들이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좀 부드러운 것부터 해볼까요? 아이디명은 SSUN9고요. 부산시에서는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 예정인 시민들과 함께하는 사업이 있나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부산시는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나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 부산시 환경교육산업팀장입니다. 제가 이게 탄소 중립을 논하기에는 제 업무의 영역이 미치지는 못합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참고로 부산시는 지금 탄소 중립 시행계획, 실행계획 이런 액션 플랜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 국가에서 세부적인 추진 전략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부산시의 어떤 정책들 생각해 보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일단 우리가 그 가솔린 차라 그 다음에 경유차를 구매하기보다는 전기차나 수소차 요즘 많이 보조금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차를 구매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이런 친환경차를 구매해 보는 것도 굉장히 탄소 중립을 위해서 중요한 행동적 요소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집에서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은 이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탄소 중립을 위한 정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이메일 있잖아요. 이메일을 우리가 쓰는 데 있어서 뭐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메일들이 많은데 이거를 지우면 이 메일을 저장하기 위해서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지금 데이터 센터에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메일 비우는 것도 이메일을 비우는 것도 여러분들이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아주 작은 그런 작지만 또 소중한 일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숲을 조성하는 것들 잘 아시는 것처럼 다양한 정책들 많습니다. 많고 참고로 우리 부산시가 이런 그 탄소 중립 기후 위기를 주제로 한 국제 회의 그러니까 부산시가 말 그대로 이 그린 스마트 도시를 비전으로 지금 제시를 하고 시에서도 강력한 의지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환경 쪽에서 가장 큰 유엔 주최 행사가 있습니다. 이 행사를 우리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시민사회에서도 지금 현재 같이 공감대를 모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우리 부산시가 앞으로 탄소 중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도 같이 할 거지만 우리 시민들께서 여기에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한분 저는 진행 입장에서 제안해 보면은 그 협치 협의회 사업이라든지 이 거버넌스 사업의 예산들의 그 주제별 프로젝트를 시민들에게 좀 제안해서 작은 규모의 사업들을 이제 이게 지방 보조금 사업으로도 좀 시민 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면 좋겠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아이디맹 이성기님이 보낸 질문인데요. 환경교육도시 부산에서는 앞으로 유아부터 초중고 대학에서까지 환경교육이 어떻게 운영될 예정인가요? 이렇게 했는데 아마 토론 과정에서 좀 나오긴 했지만 장 학사님이 짧게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 학교 공간을 좀 더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으로 꾸미고자 학교 명상숲이나 학교 텃밭 등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있고요. 그리고 클린 에너지, 태양광, 그리고 LED로 전환하는 등 학교 시설들을 그렇게 인프라를 친환경 생태 전환적으로 구축하고 있고 그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급식 잔반을 줄인다든지 에너지를 절약하고 또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 같은 플라스틱을 줄이는 이런 작은 생활 속 실천들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또 이런 실천력을 함양하기 위해서 환경 관련 동아리를 적극 지원하고 학교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특히 인기가 많은 우리 학생들의 숲 체험 교실이라든지 그리고 낙동강 환경 탐구 같은 그런 지역과 연계된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고 활성화되도록 적극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학생들의 지역의 청소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부산 청소년 환경위원회라고 환경에 관심이 많은 지역 청소년들의 리더를 양성하고자 올해 1회 양성을 운영 중인데 내년엔 더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이 학생들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자치회, 학생회와 연계해서 이런 활동들이 더욱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그런 청소년 주체의 그 챌린지라든지 그런 행사들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간에 저는 30분까지는 마치고 식사 시간 1시간은 보장하려고 합니다. 저는 장 학사님에게 아까 발제 토론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정리된 내용을 사무국에 주면은
그 이렇게 홍보지 이런 거 해서 좀 알리고 하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예.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이 되면 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대학과 관련된 건 나중에 교수님하고 의논하셔서 좀 포함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한 가지만 더 채팅방 질문을 우리 발제하신 김해찬 교수님에게 질의를 좀 드리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기업이나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 저하 규제를 위해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 외에 현재 시행 중인 제도가 있을까요? 아이디 Y3318님이 질의하셨습니다. 예. 주로 이제 탄소 거래제 자체가 탄소 배출권 거래는 경제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너무 너무 형식적으로 할당을 해주는 게 문제가 있고요. 대신에 현재 지금 이제 이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가 있고 이제 규제하는 페널티가 있는데 지금은 일반적인 산업에서는 배출 부과금을 이제 받고 있죠. 대기라든가 수질 같은 경우는 기준치를 이제 넘어서고 하면은 거기에 부과금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지금 해야 될 것이 탄소세입니다. 예를 들어 탄소세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은 기업대로지만 특히 21세기 자본이라는 책을 쓴 토마 피케티 프랑스 경제학자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이죠. 지금 공항에 우리가 외국 여행을 가잖아요. 그럼 1등석하고 그다음 비즈니스 이코노미가 1등석은 한 80만 원에서 100만 원. 그다음에 이코노미 같은 비즈니스는 한 15에서 20만 원 가까이. 그다음에 그냥 이코노미 같으면 한 3만 원, 4만 원, 5만 원 정도 되는 거를 이 어떤 자기들이 갖고 있는 소득에 따라서 자산에 따라서 지구를 위해서 내면 한 2,000조 정도가 1년에 나온다 그래요. 그러면 각 나라에서 하는 것도 좋겠다고 이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게 이제 탄소세가 그렇다면 토빈세라는 것도 있어요. 토빈은 제임스 토빈이라고 해서 노벨 경제학자가 한 건데 한 제법 됐습니다만 핵심은 우리가 외환 있잖아요. 환 매매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거래 수단으로 무역 수단으로 쓰는 게 아니고 주식같이 계속 투배를 하니까 그렇게 하는 데에 세금을 많이 매기면 그 돈을 가지고 그런 것도 막고 거기서 나온 돈으로 환경 쪽에 도움이 되겠다고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은 행정정책적인 면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계획서를 확실히 만드는 거예요. 즉 옥상 녹화를 하게 하고 또 뭐 어떤 시설을 태양광 패널이라든가 이런 걸 적절히 의무화하게끔 하는 큰 시설에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강화하거나 아니면 협정을 체결할 수 있어요. 부산시에서나 교육청에서 또는 시설과 관계해서 이렇게 서로 뭐 전체적인 것 중에 한 15% 이내로 이 녹지를 더 확단하면은 지방세 같은 걸 감면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협약을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 중요한 건 시민단체가 정보를 공개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가장 친환경적인 회사 부산에서 리스트를 딱딱딱 설문을 해가지고 조사해서 하고 아니면 가장 월스트 5 부산에서 제일 환경에 공해 많이 내는 이런 회사 같은 이미지를 리스트를 하면 그 자체가 바뀌게 될 수 있는 이 다양한 정책이기 때문에 의지는 이게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한마디로 딱 하면요 신상필벌이에요.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벌 줄 놈한테는 벌을 줘야 되고요 상 줄 사람한테는 상을 줘야 되는데 세상이 잘못되면 벌을 줘야 할 사람이 상을 받고요. 상을 줘야 할 사람이 벌 받는 일이 생겨요. 이걸 제대로 바로잡는 게 올바른 국가 또 미래의 탄소 중립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안 되겠나. 감히 이렇게 이야기 드려봅니다. 오늘 교수님의 그 최종 정리 발언이었고요. 안 하시면 안 되겠어요? 그럼 1초만 하십시오. 예,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 내지 50%를 줄이고 2050년이 되면 네트 제로를 해야지 1.5도가 된다. 그죠? 지금 1.1도가 높아졌습니다. 0.4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느긋한 정책으로 된다고 생각지 않아요. 특히 제가 걱정이 되는 게 부산시가 아까 전기차 또는 수소차를 말씀하셨는데 그거보다 좀 더 획기적인 방법으로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 프랑스 파리처럼 주차장을 없애고요. 차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쓰레기 분리수거할 것이 아니고 쓰레기는 분리수거해도 지구에 남아 있습니다.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좀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죄송하지만 아까 부산대학교에서 남윤경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AI라든지 VR이라든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예, 그건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전기 에너지를 엄청나게 많이 써요. 부산대학교에 그린 스쿨을 만들기 위해서 2년 전에 한번 부산대학교와 함께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의식조차 대학생들 없더라고요. 학교 자체도 없어요. 부산대학교가 쓰는 전기요금이 얼마인지 그걸 한번 공개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그 전기 에너지, 우리가 지금,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40%의 온실가스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걸 전기 사회로 바꾸는 거에 안착하면서 그냥 좀 전기 자동차를 타자. 그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 없는 거리를 만들고 좀 더 생태적인 전환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좀 참았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게 이제 토론자 분들이 자기 환경에 처해져 있는 곳에서의 그 다양성이나 최적의 방식들에 대한 이제 의견들을 내신 거라서 어쨌든 근본적인 문제를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면은 인류가 지구에 안 살아야죠. 어쨌든 우리가 좀 더 고민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또 그런 것들이 하나의 고민으로 모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이재영 교수님이 제안을 3가지 해 주셨는데 그 3가지 제안으로 마지막 정리를 할까 합니다. 분산이 탄소 중립 도시로 가기 위한 3가지 제안. 2030년까지 부산에 있는 1,000개 학교, 1,000개의 평생 교육 시설은 탄소 중립 시설로 만들자 이렇게 제안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있는 문화센터도 태양광을 설치하는데요. 그린 인프라 시설로 먼저 만들어야 되는 것을 보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번째는 부산의 기후 환경 문제 극복과 지속 가능성 달성을 목표로 프로젝트 기반 부산형 융합 교육 과정을 개발 도입하자. 예. 그러니까 이제 융합적인, 요즘 융복합 이런 이야기 하죠. 기후 환경 문제 극복과 지속 가능성 달성 목표를 위한 교육 과정. 또 부산대학교의 부탁이 하나 있었네요. 환경교육 활동가의 역량 강화와 심화학습을 위한 석박사 과정을 개설하고 환경교육 연구회 모임을 활성화하자. 예. 이렇게 대학에도 좀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교수님의 이 제안도 좀 함께 잘 검토해서 1번은 교육청에서 좀 검토하면 좋을 것 같고 2번도 좀 그렇네요. 3번은 대학에서 검토해서 오늘의 토론이 부산 환경교육 탄소 중립 도시로 가기 위한 부산의 환경교육의 의제와 과제들을 우리에게 이제 던지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온 소중한 말씀들 가지고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고 활성화되는 부산 환경교육도시를 만드는데 힘이 보태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함께 수고하셨습니다. 예.